한화엔진이 이중연료 엔진을 신성장 동력으로 앞세워 가파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한화 계열 고객사 비중이 73%, 독립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노르웨이 하이브리드 선박 추진 시스템 업체까지 인수하면서 통합 친환경 추진 솔루션 업체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한화엔진이 한화 계열이 된 지가 몇 년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모양이죠? 예, 일단 영업이익만 보면요, 이 인수된 지 3년 만에 20배가 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그룹의 주요 투자 계열사죠. 한화임팩트는 지난 2023년이었습니다. 당시 HSD 엔진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2024년에 사명을 한화엔진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인수 전에 적자를 냈었던 한화엔진은 인수 첫 해부터 87억 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흑자 전환했고요. 이후에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합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1,195억 원, 올해 1,829억 원, 내년이면은 보시는 것처럼 2,664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네. 올해 전망치를 3년 전과 비교하면요, 21배 이상 늘어난 수준인데 매출 역시 비슷합니다. 인수 첫 해 8,500억 원에 그쳤던 매출은 올해 약 1조 6천억 원, 내년 1조 8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첫 해 7천 원을 밑돌았던 주가 역시 실적 호전에 힘입어서 현재 4만 원에서 5만 원대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실적이 확 개선이 됩니까? 예, 일단 원가율이 낮아진 것이 주요했는데요. 네. 이 엔진이라는 핵심 기자재는 이제 원가가 상당히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과거에 90%를 넘나들었는데 한화가 인수한 이래 원가율은 이제 80%대로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졌습니다. 인수 이전이었던 2021년과 2022년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는데 인수 이후에 원가율이 절감되면서 이익률이 올해는 11.8%까지 치솟으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품질이 나빠진 건 또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원가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인수 효과로 효율이 높아져서 원가를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 공급망의 안정화, 또 공정 자동화, 설계 표준화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수주 잔고도 불어나면서 고정비 부담도 줄었습니다. 2023년에 2조 원대였던 수주고가 이제 4조 원을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이면 5조 원에 올라설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이는 상선은 물론 군함이라는 특수선도 건조하는 한화오션뿐 아니라 다른 국내외 조선사들도 주요 고객사로 둔 덕분입니다. 비중을 보면 한화오션을 비롯한 그룹 물량이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4분의 3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조선사와 또 삼성중공업 같은 국내 대형 조선사들 것입니다. 계열 고객사 비중이 적다는 것은 계열사 도움 없이도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네. 수주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화엔진만의 경쟁력이 뭐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중연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값싼 디젤 엔진을 과거에는 팔았는데 현재는 이제 값비싼 이중연료 엔진을 주력으로 팔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죠. IMO의 환경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선박들도 친환경선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친환경이 되려면 엔진도 친환경용으로 갈아 끼워야 되는데 친환경용 가운데 가장 비싼 제품이 바로 이중연료 엔진입니다. 네. 한화엔진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품목인데요. 이중연료 엔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엔진에서 상황에 따라 디젤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인 LNG나 메탄올,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비유하면 이제 하이브리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비와 환경을 전부 잡아낼 수 있는 신기술이고요. 그래서 선주사들이 이중연료 엔진을 연료비 변동, 또 탄소 배출 등에 대응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을 막기도 했는데 회사가 디젤에서 이중연료로 눈을 돌린 것이 실적 견인에 한몫했습니다. 최근에는 2,900억 원의 노르웨이의 심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심은 전기 추진선에 탑재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모터 같은 또 이들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심 인수로 한화엔진은 엔진 단품 납품에 그치지 않고 ESS 같은 탑재체 또 시스템들도 아우를 수 있는 턴키 솔루션 역량을 지니게 됐습니다. 근데 조선 업종들이 그런데 예. 오늘 이 강세장에도 충분히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업황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인식 때문인데 괜찮은 거예요, 한화 엔진은? 이게 조선사와 사이클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선 같은 경우도 이제 전력기기와 시차가 3년 정도 있는데 엔진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조선시황을 다루는 이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가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글로벌 조선 시장의 누적 발주량이 전년 대비 37%나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수주 감소율은 5% 수준으로 선방을 했는데 중국이 47%나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한화엔진의 주 고객사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화엔진의 경우 전체 수주의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내고 있어서 뒤이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차가 있어서 비교적 선방할 수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발주량이 수년간 꺾이지만 않으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여론 역시 지배적입니다. 수주와 실적이 이제 비교적 맞닿아 있는 조선사와 달리 엔진은 선박 건조보다 수주가 먼저 되고 있어서 이런 앞선 단계를 밟고 있는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에 수주를 해도 실적에 반영될 때까지는 길게 3년 넘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화엔진은 하나그룹에 편입된 2023년 들어서 수주길이 열렸고요. 지난해와 올해 수주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라서 시차가 발생하는 앞으로 3년간은 거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엔진은 조선과는 사이트를 달리하고 있어서 넉넉한 수주 잔고가 중장기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엔진의 강력한 성장 기대감 들어봤습니다. 배창학 기자였습니다.